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예, 월요일 또 이혜란 TV. 오늘은 그 남북대화가 있는 날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 방송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재춘 대사님과 김태산 선생님의 대화가 아니라, 예, 더희윤 대표님과 북한인권운동가이신 더희윤 대표님과, 예, 또 북한인권운동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전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시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만년 청춘을 연구하는 만청산 연구소 연구위원이셨던 김형수 선생님을 모시고, 예, 그 남북대화를 진행할 텐데요. 주제는 지금 김정은이가 기차를 타고, 예, 하노이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비행기 타고 5시간이면 가면 되는데 며칠씩 그러고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흉내를 내면서 참, 예, 인생 피곤하게 구차하게 살고 있는 정은이가, 예, 좀 불쌍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김정은이가 왜 이렇게 고달프게 열차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북한 언론이 다른 때와 달리 김정은이 열차를 타고 그 평양을 떠나는 모습을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앤드류 김이라고 하는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을 지냈던 앤드류 김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김정은이가 비핵화에 대해서 아주 우리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의 진위가 뭘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남북대화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북 간에 이 비핵화에 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조성길 이태리 대사 대리의 딸이 지금 강제로 북송이 됐지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또 두 분의 의견을 좀 묻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평화만 남았습니다. 예, 이 원인이 뭔가, 예, 이것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문재인 정권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이 베트남처럼 개혁 개방을 할 거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정말 북한은 이 2월 27일 미북 회담 이후에 베트남처럼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네,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두 전문가분들의, 예,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이죠. 이번 주 금요일이 아마도 3.1절이 될 텐데요. 이 3.1절에 대한 남북한의 그 견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리고 지금 이 3.1절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국절을 새롭게 받는다고 하죠. 예, 대한민국은 오늘의 이런 체제를 갖춘 대한민국은 분명히 1948년 8월 15일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3월 1일이 건국절이다 또 이랬다가 이제는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그리고 이 북한과 남한의 3.1절에 대한 이 견해의 차, 이런 것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이 남북대화의 주제가 괜찮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꼭 필요한데 빠졌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예, 댓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또 대화의 의제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해란 TV가 요즘에 나날이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1877-1645 이것이 저희들의 이제 이 전화번호인데요. 예, 이 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2,000원에 그 후원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1877-1645 저희들이 이런 전화번호를 개설을 했고요. 또 제가 또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뭐 댓글로써 비판도 하십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제가 이 장소 대여료 이거 월세 내야 되잖아요. 월세도 내야 되고 또 뭐 이거 편집도 해야 되고 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통일약과 좀 선전해야 되겠고요. 통일약과 많은 분들이 주문해 주십니다. 통일약과 또 물어도 많이 보십니다. 이 통일약과가 어떤 사람들이 만드느냐 저희들이 직접 만들고요. 통일약과가 당이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당뇨에 걸리지 않느냐. 당뇨에 심하게 걸리신 분이 직접 맛을 보시고 3개를 드셨답니다. 3개, 통일약과 3개를 드시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까 당이 하나도 오르지 않아서 너무 고맙다고 저희들에게 이 전화를 보내주셨습니다. 쭈꾸미라는 분은 짜증나서 나가신다고 그랬는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설원이 너무 길어서 패널을 돌릴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방송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만 못 들어오셔가지고 좀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본 방송은 3시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건 본 방송 아닙니다. 잠시 후에 3시부터 이 두 분을 모시고 할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이 쭈꾸미 이분이 좀 쭈꾸미는 맛있는데 이분은 좀 성격이 조금 급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은데 지금 안 보시면 돼요.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 3시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좀 성격이 느긋하신 분들은 제가 소개 드리는 이 주제들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그렇죠. 맛없는 쭈꾸미도 있어요. 아니, 뭐, 맛없는 쭈꾸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쭈꾸미 그거 되게 좋아해요. 쭈꾸미 덮밥 진짜 맛있잖아요. 매콤하고. 예전에 집회에서 멀리서 뵈었는데, 다음에 뵈면 사인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사인할 정도까지 유명인은 아닌데, 그래서 저를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도희윤 대표님과 김형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김형수 선생님도 대표님이십니다. 징검다리,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인 징검다리 대표시고요. 도희윤 대표님은 피랍 탈북인연대 대표십니다. 우리 도희윤 대표님한테는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 아주 스릴이 넘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주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월간조선에 소개된 기사들을 혹시 보셨을 수 있겠지만, 도희윤 대표님은 아주 그동안 북한 인권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감히 장담을 합니다. 잠시 후에 이 방송 본방 들어가니까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쫙 대기하셨다가 이 남북대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끼리도 또 남북대화를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1분 후에 지금 1분 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약과 좀 주문 좀 해주시고요. 예, 통일약과 이거 10,000원짜리입니다. 요즘에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이 또 TV를 보시고 예, 이 통일약과를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통일약과가 좀 단 음식이니까 당뇨가 있어서 걱정이 좀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걱정 꽉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통일약과는 당뇨에 전혀 관계가 없다. 여기에 계피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설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조청을 씁니다. 조청. 계피와 조청은 오히려 이 핏줄, 혈관을 아주 좋게 해주는 역할이 있죠. 이 계피가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블랙커피랑 같이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품위 있게 블랙커피에 통일약과를 같이 드시기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 가지고 좀 남북한 간에 대화를 좀 나눠보자. 예. 우리가 대화를 좀 해봐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하고 남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생각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주제를 좀 전에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무슨 주제를 할 것인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김정은이 그 먼 길을 60시간 열차 여행이 뭡니까? 60시간 예? 열차 여행을 한다고 하는데 예. 이 열차 여행의 목적이 뭔가? 뭐 할아버지를 따라 한다. 뭐 비행기가 없어서 그런다. 뭐 또 뭐지 테러를 당할까봐 그런다. 뭐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먼저 시작할까요? 남한이 먼저 시작할까요? 북한 먼저. 네. 우리 김영우 선생님은 예, 그 김씨 패밀리들의 예, 그 비열한 그걸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열차 여행 왜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우선 지난 기간에 봐도 그렇잖아요. 김정일도 사실은 공중에 나게 되면 표적이 아주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최근에 또 드론도 지금 많이 지금 개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공중에서 자기가 노출되는 게 제일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 들겠고요. 북한에 있을 때 보게 되면 김정일이가 이제 국내 안에서 어디에 이제 현지 시찰할 때도 열차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띄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어느 것이 진짜 김정일이가 탄 차인지 몰라요. 그렇게 할 정도였는데 사실 열차는 그래도 칸수가 여러 개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열차 편성할 때 두 대나 세 개나 네 가지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비행기만 안 그런 거죠. 뜨기만 하면 그거는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아마 그 신변 때문에 제일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예, 제 소개는 또 두 번째로 볼 때는 그 시간 동안에 김정일도 그 전에 보면 이제 열차 안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이 만나가지고 회담하는 걸 많이 나왔었어요. 북한에서.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우상화 선전에 또 이용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좀 생각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우리 오랫동안 북한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김정은이가 떠날 때 이제 두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크게 외부의 신변 위협 이런 부분들은 느끼질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은 국제사회가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부가 상당히 문제죠. 내부가 문제. 그래서 지금 이설주 같은 경우는 남결혼 상태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 혼자 죽겠다 이건가? 그거보다는 대를 계속 있겠다는 거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실 뭐 우리는 부모하고 자식하고 다 같이 한 집에 살고 자고 그러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다시 말해서 죽으면 같이 다 죽으니까. 다시 말해서 자녀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거의 뭐 김정은 같은 경우 아마 우리 장 회장님 같은 경우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어디 살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은 집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는 북한에 계신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족제비 같아. 물족제비? 물족제비는 집이 없답니다. 물족제비. 들어가는 입구도 없고 나오는 문도 없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들려오는 음악이 들려오면 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나타났다. 이 정도만 확인하고 그들이 그 뒤로 어디로 가서 차량의 동선이 어디로 가서 어디에 묵는다 이게 전혀 나오질 않는 게 북한 사회라 그러거든요. 기본적으로
신변의 어떤 부분, 대를 계속적으로 잇겠다. 다시 말해서 평생 2,500만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기들은 왕조로 살겠다. 이게 기본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없는 사람들이 더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60시간 정도의 열차를 타면서 전 세계 이목을 받겠다. 특히 또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하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네. 뭐 김정은이 뭐 그래 대단하다고. 그 가는 때부터 뭐 지금 난리예요. 줄줄이 따라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마음껏 이 기회에 좀 과시해 보겠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제 그 신변상의 이 문제는 또 뭐 그렇다 그러는데 예전과 좀 상당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북한에서는 원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 출장을 떠날 때 국내에서는 이제 그 일주일 전 뭐 심지어는 한 달 전에 거기를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디를 갔다는 걸 절대 보도 안 해요. 다 갔다 온 다음에 이따가 이제 보도하잖아요. 특히 외국 갈 때는 갔다는 걸 절대로 보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김정은이 막 뭐 기차 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북한 언론이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랫동안 비우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번에는 우리 도윤 선생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 이유가 뭡니까? 뭐 자신감입니까? 물론 원래 이게 지금 이야기가 2차 미북 회담이 열린다고 하는 부분이 알려진 게 꽤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됐던 부분인데 정말 북한 주민들은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라는 차원인데 바로 며칠 전에 지금 떠날 때야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그만큼 아직까지도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어떤 안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명확하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떠날 때는 정말 미국의 트럼프라든지 또는 그 국제사회의 성대한 당연히 자신들의 왕조의 수령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받고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됐노라 하는 부분들을 또한 과시하는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 부분들은 또 한 가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부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있지만 좀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숙청한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그냥 단순하게 이제 부정부패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반체제적인 활동, 네. 정부의 핵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특히 뭐 호위사령부 같은 경우도 호위사령부는 완전히 자기 식구들인데 그 안에서조차도 어떤 그 반체제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포착을 하고 거의 지금 이제 숙청을 한 상태.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반체제 세력이 타격을 입은 그런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자신감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김 선생님. 우선 뭐 북한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겪었던 거잖아요. 이제 만약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이제 예전에 외국에 가게 되는 경우면 우선 보위부라든가 이런 사법기관들에서는 그때는 집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경비주관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엄청나게 이제 준비를 단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간부들마저도 그 동향을 엄청 이제 분석하고 감시하고 도청하고 막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한 밤 10시 지나서 친한 사람들끼리도 모여서 뭐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언급돼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철저한 이제 감시가 붙을 것만은 사실이고, 아까 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지금 북한 내부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제 정말 그 속에 품고 있는 그런 분노라든가 감정은 있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 외부적으로 봤을 때, 내적으로 이제 이런 보위부라든가, 그 다음에 보위사령부라든가 이런 이제 강력한, 이런 사법기관들이, 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체계화돼가지고 그 감시망이 더 째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감시망이 더 째였다?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때하고 달리 알렸다. 지난번 6.12 정상회담 때는 다 간부들을 지방에 곳곳이 다 파견을 해가지고 다 어디를 떠나지 못하게 완전히 픽스시켜놨다고. 북한 얘기가 왔거든요.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에 특히 간부들에 대한 동선은 뭐 조직 지도부 차원에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모두 서슬푸른 그런 상황이 어떤 숙청 상황이 한번 휘몰아치고 난 다음이니까 잠시 좀 수그러드는 그런 분위기이지만 뭐 60시간도 길고 또 김정은한테는 2박 3일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내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건 뭐 하느님만 안다고 봅니다.
한마디 좀 언급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남한 분들이 모르는 게 숙박검멸, 이걸 몰라요. 북한 주민이 하고 있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 숙박검멸은 이런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떠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돌발 사고가 날까봐 이 숙박검멸은 정말 그 무장한 인원들이, 그러니까 경찰들이죠. 아무 집이나 이제 가택을 들어가는데, 뭐, 이런 영장도 없고, 아무 가택 수색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어느 순간에 밤에 10시부터 새벽, 자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때는 그래서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열지 않으면 그때는 더 들어와서 이제 산산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숙박금이라는 걸 이때는 더 강하게 합니다. 아마 지금 제가 최근에도 이제 북한에서 온 소식 보면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김정일 때보다 더 많은 숙박금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가 있는 동안은 더 할 거라고 생각되죠. 사실 뭐 비사회주의 그룹바라든지 또 얼마 전에는 규찰대, 인민반 규찰대들이 뭐 복장까지 다 검사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들은 것은 기동 타격대, 저희들은 이제 기동 타격대라면 우리 남한 사람들은 옛날에 데모할 때, 뭐 기동 타격 아니면 교도소에서부터 일이 일어났을 때, 뭐 기동 타격. 그런데 일반적으로 젊은 제대 군인들을 가지고, 제대 군인들은 좀 아직까지도 이 군인 정신이 살아있고, 또 나름대로 이 김일성 이 왕조에 좀 충성하는 분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좀 저녁 때 모여가지고, 새벽까지 이렇게 지역을 순찰하는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김정은 때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니까 한여로 평양에서 자기 집이 지금 고려호텔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거리인데 한 10분여 만에 어디 슈퍼나 뭐 이렇게 식품 가게를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인데 8번을 검열을 기동 타격대에게 받았대요. 다시 말해 그때 공민증이나 이런 자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은 그들이 판단해 무조건 그냥 차에 태우면은 잡혀가서 그냥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엄중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그거 지금 더 가혹하게 진행된다고 했다고 봐야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근데 그게 이제 숙박검열을 할 때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빠질 수 없게. 그래서 참 이 파리, 우리 사람들은 파리에 비해서 죄송합니다만 누가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파리보다 파리 잡는 파리채가 많은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네. 오늘 명언을 엄청 많이 하시네요. 아니, 그런 걸 저도 들었습니다. 파리보다 파리채가 많다. 예. 이거 완전 명언인데요. 근데 우리나라도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점점 공보 사회로 엄습해오죠, 우리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뭐,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좀 다음 시간에 남북대화 계속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재밌는데요?